이번 시간에는 unary type trace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rank라는 메타 펑션이 표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crank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유사하게 구현을 했는데, 하나는 템플릿 특수화를, 또 하나는 variable 템플릿에 대한 특수화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unary type trace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타 펑션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을 때 여기는 보니까 t를 넘기고 있습니다. t를 인자로 넘기면 이 값이 들어가서 뭔가 모르지만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타입은 뭐냐면 상수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타입이 올 수가 있는데 size 언더바 t를 타입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타입은 스태틱의 컨스턴스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이 쓰여지는 결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가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에 대한 상수값을 써서 리턴합니다. 그럴 때 아규먼트로 타입을 사용하는 그러한 버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unary type trace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그 unary type trace라는 항목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한 개의 템플릿 아규먼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로퍼티를 얻어오는 거래요. 타입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를 얻어와서 그걸 이제 값에다 써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베이스 특성으로는 인테그럴 컨스턴트, 여기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럴 때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블, 그다음에 카피 컨스트럭터블,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스태틱 어설트에서 사용을 할 건데, 보시면 이 부분 잠시 보고 올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스태틱 어설트 안에다가 썼거든요. 스태틱 어설트 안에 익스프레션이죠. 이 익스프레션 내에서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 소멸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표현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이 이 익스프레션 내에서 뭔가 생성이 되고 소멸된다라는 거는 이 스태틱 어설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거를 이 녀석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내부에서 소멸됐으니까 밖에하고 차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외부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럴 때도 필요하면 생성해서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용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너리 type trace도 보면 동일한 조건이에요. 대신 우리가 생성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생성할 때 그 생성의 그 내용이 특정한 컨스트 익스프레션 내에서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수 표현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그럴 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을 이 인테그럴 컨스턴스에 있는 상수 값에다가 타입이라고 value라고 있었잖아요. 그 value에다가 쓰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인테그럴 컨스턴스에 보면 t가 들어옵니다. t가 뭐 특정한 어떤 정수형이거나 이런 내용은 실은 언급이 없어요. 다만 이 t가 들어왔을 때 여기 쓰여지는 이 값이 이제 상수라는 겁니다. 상수로 있을 때 이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서 좀 불완전하지만 메타 펑션을 만들 수 있는 변환 연산자들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초로 하게 될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랭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랭크를 구한다는 이 메타 펑션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배열에 있을 때 배열에서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쓰게 됐을 때 랭크가 뭐냐면 여기서 이게 배열이 몇 차원이냐, 뭐 디멘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1, 2, 3에서 3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배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열은 배열인데 이 엘리먼트 요소를 모르는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요소만 봅니다. 첫 번째 요소만 딱 봤을 때 배열의 첫 번째 여기에 비어 있잖아요. 이 경우를 이제 unbounded 배열이라고 해서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unbounded도 있고 bounded도 있습니다.
이럴 때 unbounded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incomplete 타입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지 모르지만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incomplete 타입이라 부르고 이 경우는 complete 타입이라 부르는데 incomplete 타입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여기다가 구체적인 걸 이렇게 추가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complete 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타입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타입에 대해서 모두 뭘 하겠다는 소리냐면 배열에 대한 이 랭크 디멘전 수를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예를 보면 일단 C랭크에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왔을 때 T를 일단 뭐로 보는 거냐면 그냥 배열이 아닌 일반 거라 보서 그냥 0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멘전이 0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서 버튼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부분 특수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눕니다. 배열이 주어졌을 때 배열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나누고 하나는 이렇게 나눕니다. 빈거로 어떤 타입이 어디니 그래서 보낼 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 개로 나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배열이 왔을 때 어떻게 두 개로 나눌 것인가.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 이후에 하는 연산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배열이 하나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요. 그리고 밸류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 갖다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브라켓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을 플러스 1을 합니다. 또 이 녀석도 또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최종적으로 이 브라켓이 없을 때까지 가면서 이 브라켓이 없을 때마다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켓이 없을 때마다 플러스 1을 하면서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내용은 배열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두 개로 나누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 3,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여기서 맨 처음엔 요 요소 있죠? 요 요소를 나눕니다. 일단 얘를 나누고 나머지를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로 정하냐면 새로운 using alias 같은 구문으로 정의하고 나면 요 부분을 별도의 타입이라고 볼게요. 요걸 별도의 여기는 T라고 했으니까 T 타입이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소를 나눠요. 그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도 뭘 나누냐면 여기 있는 처음의 요소부터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를 나눠야 된다. 배열 2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녀석과 첫 번째 요소끼리만 서로 경쟁을 해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일단 요게 하나가 남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냐면 여기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t는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int의 5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브라켓이 뒤로 간 상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또 요걸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요거 녀석을 뒤로 보내겠죠. 그럼 그게 모양이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가 뭐가 되냐면 int의 뒤에 5가 되고 그 다음 앞에 5가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2를 더해주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또 t가 되겠죠. 이렇게 t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t를 가지고 와서 보면 또 두 개로 나누면 이제 int하고 5로 나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호출하고 이때는 마지막에 t가 int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브라켓이 없으니까 위로 가서 0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값을 더해가는 거예요. 계속 더해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가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0 해서 멈추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배열에서 이 요소가 마지막에 딱 빠져나간 요 녀석이 꼭 있어야지 탈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프라이머리 템플릿인데 프라이머리 템플릿이 베이스 클래스의 역할입니다. 모든 탈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 녀석을 거쳐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펑션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돌다가 마지막에
if 부문에서 빠져나가듯이 브레이크하고 나가는 요 함수가 요 부분이 돼요. 프라이머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int는 0이고 랭크가 그 다음에 int5는 여기 하나니까 배열 차원이 하나, 2차원, 3차원 동일한 거를 이제 또 다른 버전을 제가 구현을 해봤어요. 뭐냐면 버라이브 템플릿에 대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얘는 값부터 구합니다. 컨스턴스 사이즈 t로 해서 값을 구합니다. t가 오면 일단은 0이다. 근데 이런 배열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 여기서 t만 가져와서 다시 구하고 플러스 1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언바운디드 배열에 대해서는 요 앞에 부분 앞에도 넣어주고 2를 더해 놓고 여기 없어진 만큼 2를 더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돌고 돌다가 마지막 여기도 얘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라이 템플릿의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이 부분을 구현하고 그 다음 실제 그 값을 클래스 템플릿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이즈 t 쓰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직접 써버리는 거예요. 사이즈 t에 넣고 이 값 다 사이즈 t잖아요. 그 값을 넣어서 완성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너리 타입 트레이스 기반의 랭크라는 메타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인테그랄 컨스턴스라는 걸 통해서 값을 쭉 더해가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역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